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네, 진짜 한 달 넘기고 거의 2달 만에 오는 건데 제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면요. 뭐 공부도 좀 하고 제가 유튜브 말고도 뭐 따로 준비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조금 늦춰졌어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해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게, 제가 지금까지는 수학만 올렸잖아요. 근데 수학 말고도 다양한 걸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이름을 수학을 빼고 히라만으로 쓴 거를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부터는 수학도 올리고 다른 것도 좀 여러 가지 올려볼까 합니다. 아, 그렇고요. 제가 요번에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 이제 오늘 할 고등학교 1학년 다항식 부분이 저번에 예전에 제가 올렸던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왜 굳이 다시 갖고 왔냐면 다시 돌아올 때는 좀 수학 수업할 때는 좀 자료 같은 게 있어서 여러분도 그걸 보시면서 제 거를 따라오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또 이렇게 좀 PDF 파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요. 이제 앞쪽에 있는 면들은 되게 이제 개념 설명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는요. 제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좀 갖고 왔어요. 고1, 고2는 3개년을 갖고 왔는데 3학년은 사실 제가 원래는 10개년을 갖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올해 수능 전까지 다 가능할까? 해가지고 좀 줄일까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1, 2학년은 3개년 갖고 왔고요.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모아왔고 오늘 할 범위에 딱 그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만 딱 제가 골라서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 거를 따라오시는 고1, 고2 분들은 뭐 고3은 또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분들은 모의고사 준비를 딱히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차피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드리니까 또 3개년을 뭐 혹시 더 푸시고 싶은 분들은 더 푸시겠지만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할 거고 그 파일은 어디에다가 올릴 거냐면 제가 이것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것도 만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엊그젠가? 아무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올리면 되겠다 싶어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셔서 자료 찾아서 뭐 다운로드를 받아서 프린트를 하든 아무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생 분들도 중1부터 중3까지는 다 파일이 있고요. 다 있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다 파일이 있고 대신 중학생분들은 이제 개념 설명만 있고 문제풀이는 없습니다. 네, 모의고사 같은 게 없잖아요. 중학생들은. 그래서 안타깝게도 없고 대신 개념 설명을 좀 자세히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카페 링크는 설명에다가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와서 좀 말이 되게 길었죠. 할 말이 많았어요. 네, 그렇고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저번에 올리긴 했지만 다시 일단은 첫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트도 지우고 왔고요.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사실 그냥 정말 저는 이렇게 막 책 같은 데에 뭐 있는 걸 안 좋아해서 딱 필요한 것만 적으려다가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얘네들을 좀 붙였는데, 너무 애기 같더라고요. 괜찮나요? 차시마다 조금씩 바뀌긴 할 건데 아무튼 이렇게 약간 좀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항상 달라질 겁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오늘 일단 개념 설명은 다 끝낼 거예요. 그래서 곱셈에 대한 성질 다 나갈 거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상 있잖아요. 일단은 이제 다음 영상 올라갈 때 1학년 기준으로 다음 영상 올라갈 때 우리 2점, 3점짜리 모의고사 문제 풀 거고 그 다음 영상에 4점짜리 풀 거예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 마음 같아서 오늘 이 한 영상에 다 끝내버리고 싶긴 하지만
하기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나눠서 올릴 거예요. 자, 그럴 거고 우리 필기할 게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필기할 것들은 제가 일부러 빼놓은 거거든요. 사실 요것도 내가 그냥 다 쓸까 했는데 또 필기를 하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일부러 빼놨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적는 거를 이제 보고 계시다가 이제 다 썼어요 할 때 이제 그때 멈춰서 적으시면 돼요. 다 보고 적으세요. 혹시 칸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기분 나쁘죠. 저도 그 수능 준비할 때 이렇게 필기 막 하다가 칸이 넘어가면 진짜 짜증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다항식의 정리부터 할 건데 우리 다항식의 정리에는 내림차순, 오름차순 있죠. 이것도 어렵지 않았는데 아무튼 처음 배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내림차순, 오름차순의 의미는요. 일단 첫 번째 내림차순은 우리 다항식이 있을 때 한 문자에 대해서 한 문자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가장 높은 애부터 가장 낮은 애까지 점점 내려오는 식으로 쓰는 게 다항식을 정리하는 게 우리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저기 EX 제가 빨갛게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에다가 적어보세요. 제가 다 쓴 다음에 자 어떤 거에 대해서 할 거냐면 우리 x 마이너스 9x 제곱 그리고 플러스 12 플러스 4x 세제곱 이라는 다항식 얘 가지고 내림차순, 오름차순 각각 적어볼 거예요. 발음이 꼬이죠? 제가 또 오랜만에 와서 조금 경직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자, 우리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 우리 내림차순은 다시 말했듯이 아까 말했듯이 차수가 한 문자에 대해서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순서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근데 혹시 여러분 차수를 모르실 수 있잖아요. 차수가 뭐냐면 이제 문자 위에 이렇게 지수 있죠. 여러분 요거는 아시죠? 뭐 a 세제곱이라고 했을 때 요 a는 밑이라고 하고 요 3은 지수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a를 3번 곱했다. 똑같은 걸 3번 곱해서 a의 세제곱이라고 하시는 건 아시죠? 그쵸? 요 정도 모르셨으면 지금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요 a의 차수는요. 지수가 3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얘는 3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수가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다항식에서는요. 다항식에선 차수가 가장 큰 애는 그쵸? 4x 세제곱이 되겠죠. 지수가 3으로 가장 크니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 내림차수는 차수가 가장 큰 애부터 순서대로 쓰는 거니까 우리 4x 세제곱을 먼저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자, 그 다음 뭐겠어요? 그쵸? 3 다음으로 작은 건 2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x제곱. 이게 잘 안 나온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은 x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긴 할 것 같은데 혹시나 자, x 또는 a라고 써져 있는 애들은요. 요 위에 지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략된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1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1을 생략해서 아무것도 안 쓴 거기 때문에 얘는 지수가 없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1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x 마지막은 상수인 12까지 써주시면 내림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하나밖에 없죠. x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쉽습니다. 쉽고요. 우리 다항식 여기 파트에서는 이제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렇게 배워서 오름차순을 쓰시오라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대다수 거의 이제 고2, 고3 됐을 때 항상 쓰는 거는 내림차순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주어진 상황이 있지 않는 한 내림차순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차수가 가장 큰 것부터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오름차순을 볼 거예요. 오름차순.
벌써 이름부터 느낌이 딱 오지만 이제 오름차순은요, 차수가 가장 낮은 애부터 가장 큰 애까지 점점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문자에 대해서예요. 여기서는 살짝 조심해야 될 게 한 문자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문자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문자가 하나일 때는 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름차순도 볼게요. 요 다항식에서 보시면 돼요. 이때 차수가 가장 낮은 애는요, 이제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12부터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x, 그 다음에 2차인 마이너스 9x 제곱, 그리고 3차 플러스 4x 세제곱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식으로 쓰시면 오름차순이 될 겁니다. 네, 괜찮죠? 내림차순을 알았으면 오름차순은 더 쉬워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여기에 또 주의라고 좀 써놨는데, 자, 주의할 점은 문자가 두 개가 나왔을 때입니다. 자, 이것도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어떤 걸 예시로 들 거냐면, 여러분 위에다가 쓰는 게 더 보기가 좋죠. 그래서 위에다가 쓸게요. 자, 여기에다가 조금 길긴 한데 3x 제곱 플러스 6xy 그리고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10y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4 라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애가 있을 때 보세요.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죠. 이럴 때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럴 때도 근데 마찬가지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뭘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쓸 겁니다. 내림차순. 오랜만에 칠판 글씨를 쓰는데 괜찮나요? 전에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자, 봅시다. x에 대한 내림차순. 여러분 기준이 지금 x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항식에서 x만 일단 보세요. 그럼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네요. 그쵸? 그러면 내림차순이니까 뭐예요? 차수가 큰 것부터 작은 대로 순서대로 내려오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x가 들어간 애들 중에서 차수가 가장 큰 애가 뭐예요? 그쵸, 3x 제곱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3x 제곱 먼저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차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1차 나와야 되겠죠? x 들어간 애 뭐 있어요? 그쵸? 6xy 그리고 2x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요, 묶어주시면 됩니다. 묶어주세요. 저는 묶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떻게 묶을 거냐? 두 개가 서로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EX로 묶어도 되긴 하는데 저는 X로 묶어볼게요. 두 개를 보면은 X가 서로 있죠. 그리고 사실 6도 우리 소인수분해하면은 2가 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묶을 수 있으나 저는 X로 묶을게요. 자, X로 묶을 때는요. 일단 공통된 걸로 묶는다고 했어요. 다시 또 얘기하지만 이걸 조금 어려워할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x로 묶을 거면 일단 x를 제외한 나머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x 지우면 6y만 남죠. 그래서 6y 적고 얘는 플러스 2x인데 x로 묶을 거니까 x를 이렇게 가려보세요. 그럼 플러스 2만 남겠죠. 근데 x로 묶는다 했으니까 마지막엔 x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괄호가 있으니까 얘를 분배 법칙 하면은 다시 곱해서 6xy 곱해서 2x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쵸?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고요. 2x로도 사실 묶을 수 있어요. 2x로 되면은 3y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2x 쓰시면 됩니다. 자, 1차까지 썼죠? 그 다음에 뭐 쓸까요? 그 다음엔요, 우리 상수 쓰지 않고 지금 문자가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문자가 우리 y가 있는데 얘에 대한 또 내림차순을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볼게요. 우리 y가 들어간 애들 중에서 차수가 가장 큰 애가 뭐예요? 그쵸? 요 마이너스 2y 제곱이죠. 여기 얘 쓰면 되세요. 마이너스 2y 제곱. 네. 아, 말을 너무 제 입장에서는 좀 빨리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어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2차 나왔으니까 1차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y
쓰시고 마지막은 못 쓴다? 상수 쓰시면 돼요. 플러스 4 이렇게요. 이렇게 쓰시면 이 문자가 여러 가지가 들어갔지만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자가 여러 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아시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예시를 갖고 왔고요. 이번에는 y에 대한 오름차순을 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y에 대한 여러분 이따 적을 거 많다. 그쵸? 오름차순을 볼 거예요. 이렇게 볼 거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y에 대한 오름차순이니까 오름차순 뭐예요? 그쵸? 차수가 낮은 것부터 큰 거대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은 초반에 쓰여진 애들은 우리 y가 안 들어가겠네요? 그쵸? 그럼 y 안 들어가면 x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x랑 요 상수까지요. 그쵸? 그래서 적어볼게요. 어떻게 적냐? y에 대한 오름차순이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적고 기본이 내림차수예요. 그래서 내림차순을 적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오름차순을 적으시면 되겠죠. 봅시다. 자,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가장 큰 것부터 x 들어간 애들 중에서 3x 제곱 나올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2x를 씁니다. 왜 6xy를 안 쓰냐면요. 얘는 y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따가 오름차순, y에 대한 오름차순을 뒤쪽에 좀 쓸 때 그때 또 쓸 거거든요. 자, 아무튼 봅시다. 자, 2x 나왔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건 상수겠죠. 그래서 플러스 4까지 써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여기서 했듯이 오름차순을 써주시면 됩니다. y 들어간 애들 중에서요. 자, y 들어간 애들 중에 차수가 가장 적으려면은 지금 1차밖에 없어요. 상수도 썼기 때문에. 자, 걔네들 보면은 우리 6xy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0y 있습니다. 얘네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 그쵸, y가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y로 또 묶습니다. 저 y로 묶을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플러스를 일단 쓸게요. 얘가 지금 부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얘도 y 지우면 6x 남죠. 그래서 6x 그리고 얘도 y로 묶을 거니까 y 지우면 마이너스 10이 남아요. 그래서 그대로 마지막은 y 붙여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이것도 사실 2로도 묶을 수 있긴 하지만 굳이 묶진 않을게요. 이런 느낌이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묶는 게 많이 나와요. 문자가 두 개가 나올 때는. 네, 그렇고요. 우리 1차도 했으니까 마지막은 2차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쓰시면 y에 대한 오름차순까지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필기하셔야 될 거는요. 여기 다 필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라고 쓴 부분에도 여기 다 쓰시면 됩니다. 좀 쓸 게 많죠. 네, 쓸 게 많긴 한데 이 정도 적고 저는 이제 또 여기 지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우고 왔고요. 이제부터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거예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도 어렵지 않은데요. 요거는 그냥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동류항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동류항은 너무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같은 문자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문자가 있고 문자 앞에 숫자가 있죠. 그 숫자 부분을 이제 개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문자 부분, 예를 들어 뭐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고 뭐 xy가 될 수도 있고 뭐 x제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걔네들 다 뭐 문자라고 생각했을 때 걔네들이 똑같은 애들끼리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예시를 더하기부터 할 거고요. 그 파란색 부분 있죠. 빼기는 부호를 바꿔 더한다. 거기 부분 밑에 이제 빼기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덧셈부터 할게요. 자, 예시입니다. 예시로 우리 글씨를 갑자기 좀 못 쓰는 것 같긴 한데 펜을 좀 바꿔볼게요. 제가 잘 써지는 펜이 있고 못 써지는 펜이 있거든요. 좀 바꿨습니다. 자, 이 친구들을 더해볼 건데요. 자, 요것도 제가 아까 방금 말로 설명했듯이 같은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제가 파란색 펜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3x 세제곱이 있어요. 얘 봤을 때
크게 봐서 얘가 문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x세제곱이. 그러면은 요 다항식에서는 3x세제곱인데 요 다항식에서도 x세제곱을 갖고 있는 애 있어요? 그쵸? 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는요, 서로 두 개는 동류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항은요. 두 항 서로 동류항이라고 볼 수 있고, 이때 계수끼리 더해서 쓰시면 돼요. 지금 더하기니까. 그래서 3x 세제곱 더하기 7x 세제곱이니까 10x 세제곱이 돼요. 이렇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보면은 4x 제곱이 있어요. 얘도 지금 문자가 x 제곱이 있죠. 그러면은 이 다항식에서도 x 제곱 있어요? 그쵸? 있어요. 여기가 있죠. 그러면 두 개를 또 더하시면 됩니다. 두 항을 더해서 우리 더하면은 4 더하기 3은 그쵸? 7x 제곱이 되죠. 잘 안 나온다. 잘 안 나와요.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6x 있어요. 여기 x 있어요? 그쵸? x 있습니다. 이때 얘 그냥 x라고 써져 있지만 우리 개수 있는 거예요. 개수 1인데 얘도 생략된 거예요. 아까 뭐처럼? 아까 마치 지수처럼 지수도 1은 생략한다 했잖아요. 개수도 1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우리 x라 써져 있지만 앞에 1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6 더하기 1이니까 7이 돼서 7x. 너무 안 보인다. 자, 이어갈게요. 우리 상수죠? 7. 여기 1 있어요? 더하세요. 그럼 8. 요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항식의 덧셈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집니다. 괜찮죠? 이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신없죠? 제가 펜이 안 나와서. 자, 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도 풀어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가로로 썼잖아요. 근데 가로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세로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세로로 푸는 게 이제 처음에는 조금 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세로로 푸는 연습도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여기에다가 지금 얘를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둘이 같은 문자를 갖고 있는, 즉 동류항끼리 짝을 맞춰서 이렇게 세로로 적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려나? 그래서요, 이 같은 애들도 똑같이 우리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류항끼리 서로 밑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동류항끼리 짝을 맞춰서 밑에다가 쓴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더해줍니다. 더해요. 그러면은 우리 동류항이니까 개수만 더하시면 되죠. 12x제곱, 얘는 우리 더하면 11y제곱, 더하면 10xy, 더하면 15x, 더하면 16y, 더하면 4.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요, 저는 그냥 둘 다 잘 쓰긴 해요. 솔직히 이렇게 엄청 헷갈리게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봐도 금방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냥 여러분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많이 풀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굳이 이렇게 풀지 않아도 그렇구나 하고 빨리 풀게 됩니다. 네, 그렇게는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다항식의 덧셈은 이 정도로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부터 빼기를 볼 겁니다. 빼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부호를 바꾸는 것 때문에 살짝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문제를 처음에 풀어보지 않았을 때는. 근데 그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하면 괜찮으니까 아무튼 이 덧셈 내용 잘 기억하시고 우리 빼기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 이제 EX 천원인데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자, 이제 다항식의 빼기입니다. 자, 여기는요, 빼기는 부호를 바꿔 더한다.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나중에는 너무 많이 했을 때는 저절로 기계처럼 됩니다. 네, 근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것들을 이제 쫙 더 보니까 진짜 수상 있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우는 내용하고 너무 간접적으로 많이 엉켜 있어서 여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2, 3학년 때도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특히 수하보다 수상은 정말 열심히 마스터를 하고 가세요. 자, 해볼게요. 우리 일단 빼기를 나가기 앞서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적고 갈게요. 중학교 때 내용입니다. 우리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요, 마이너스를, 우리 빼기를 짝수번 곱하시잖아요. 짝수번 곱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총 4번 곱해도 플러스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했어요. 홀수번 곱하게 되면요, 우리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3번만 곱해도 홀수번 곱했기 때문에 우리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를 해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우리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를 해도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적을게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구나,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구나. 요거 조금 기억을 해보세요. 자, 요거 토대로 갑니다. 자, 예시를 또 보여드릴 건데요. 얘네 두 개도 서로 빼볼 거예요. 두 다항식을 빼볼 건데, 자, 마이너스는 우리 부호를 플러스로 바꾸어서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 6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그대로 씁니다.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있던 부분은 플러스로 바꿉니다. 그 대신 우리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해줍니다. 그래서 4x제곱, 얘는 부호가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겠죠.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해져서 마이너스 4x제곱, 그리고 플러스 7x도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곱해지니까 우리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7x, 그리고 플러스 2도 곱해져서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로 바꾼 다음에 우리 동료항끼리 아까 똑같이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6x제곱 동류항 마이너스 4x제곱이죠. 두 개를 더해줍니다. 즉 6 빼기 4를 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6 빼기 4를 하면 2가 되죠. 그래서 2x제곱이 될 거고요. 우리 3x 있죠. 플러스 3x 더하기 마이너스 7x가 되겠죠. 여기서도 3 빼기 7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x, 그리고 뒤에 1 있고요. 뒤에 또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쵸? 1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그냥 1 빼기 2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여기는. 네.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있지만 그냥 6 빼기 4, 3 빼기 7, 1 빼기 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이제 예시를 하나만 더 볼 건데요. 예시 하나 더 보고 우리 덧셈에 대한 성질을 할 거예요. 덧셈에 대한 성질을 제가 여기 칸을 안 만들었더라고요. 칸을 안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이 거기는 조금 이렇게 괄호를 쳐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발음이. 자, 볼게요. 마지막 예시. 우리 이거 두 개 또 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부호가 빼기니까 플러스로 바꿔줄 거예요. 플러스로 바꿀 때는 앞에 있는 다항식은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고 그 대신 뒤에 있는 우리 괄호에다가 분배 법칙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배 법칙 했을 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x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곱했어요.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다 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x 곱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동류항끼리 또 더해주시면 되겠죠? 더하는 건 이제 금방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이제 다항식에 대한 다항식의 뺄셈은 끝났고요. 우리 성질을 좀 볼 건데 성질은 양이 많지 않아요. 한 2줄 정도 쓰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덧셈 성질은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자, 볼게요. 우리 다항식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즉 A가 요 다항식, B가 뭐 요 다항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항식 A, B, C가 있을 때 첫 번째 교환 법칙이 뭐냐? 우리 A 더하기 B를 했을 때 순서 뒤집어서 B 플러스 A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네, 이거 괜찮고요. 사실 성질은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결합 법칙인데요. 우리 다항식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할 때 있잖아요. 똑같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할 때 A, B를 먼저 더하고 마지막에 C를 더하든 아니면은 B하고 C를 먼저 더하고 마지막에 A를 더하든 상관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은 이 두 가지, 결합법칙, 교환법칙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따가 곱셈에 대한 성질도 할 건데 그것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 페이지는 드디어 끝났고요. 다항식의 곱셈하고 곱셈에 대한 성질을 할 건데 여기는 덧셈보다는 양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끝낼 겁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필기 각자 하시고 네, 이렇게 여기 한 면, 그리고 여기 한쪽 이렇게 필기 하시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자, 여기도요, 마찬가지로 쉽고요. 전 쉽다는 말을 항상 놓쳐요. 그리고 다항식의 곱셈 같은 경우에는 분배 법칙 이용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네, 분배 법칙 우리 앞에서도 계속 이용을 했는데 마이너스를 우리 많이 분배 법칙을 했죠. 그쵸? 그런 식으로 하나씩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예시를 갖고 왔고요. 두 개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너무 간단한 거, 또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거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간단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분배 법칙 이용할 때는 요 앞에 있는 애, 괄호 앞에 있는 애가 여기 한번 곱하고 여기 한번 곱하고 여기 한번 곱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그러면은 3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9x가 되겠죠. 자, 혹시 이거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듭제곱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인데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어요. 제가 조금 빨리 설명하고 넘길게요. 우리 A 곱하기 A 같은 문자를 곱하면요. 한 문자로 쓰시고 한 문자 그 다음에 곱한 개수만큼 지수 자리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 A제곱 곱하기 A 같은 경우에도 같은 문자를 곱하죠. 그쵸? 얘는 지수가 달려있고 대신 밑하고 이 친구랑 문자가 똑같아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수끼리 더하시면 됩니다. 한 문자로 쓰시고 우리 얘는요. 지수 자리에 1이 있는데 생략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지수끼리 더해서 A 세제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요것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기 1단원, 수원 1단원에서 또 배웁니다. 간단하게 배워요. 근데 알고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고요. 분배 법칙 이용해서 그리고 또 다른 거는 2x 플러스 6 그리고 3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 이렇게 있을 때 그렇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문자를 항이 여러 개가 있어서 자, 요 친구 있죠? 요 친구를 분배 법칙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각각 3번 곱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6 있죠? 이 친구도 한 번 곱하고 한 번 곱하고 한 번 더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배 법칙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2x를 분배 법칙 할게요. 그러면은 6x 세제곱 플러스 14x 제곱 플러스 4x 되는 거 맞아요? 그쵸? 이렇게 곱해서 6x 세제곱 곱해서 14x 제곱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도 3x 제곱하고 곱하면 우리 18 잘못 썼죠. 18x 제곱이 되겠죠. 그쵸? 항 맞춰서 쓰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6을 7x랑 곱하면 그쵸? 플러스 42x가 될 거고 6하고 2 곱하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하시면은 6x 세제곱 플러스 32x 제곱 플러스
46x 플러스 12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 문제들은 되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전개해서 풀어야 될 때도 많겠지만 고1 기준에서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문제에 뭐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문제 중에서도 한 문제가 몇 문제 있냐면요. 문제가 하나밖에 없네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좀 문제집에서도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다 전개할 필요는 없고 x제곱이 나올 것 같은 애들끼리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2x 플러스 6 곱하기 3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 얘네들을 계산할 때도 x제곱이 나오려면요. 우리 2x를 분배 법칙을 결국 해야 돼요. 그럼 2x랑 어떤 애를 곱해야지 x제곱이 나와요? 그쵸? x라는 문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대신 우리 지수가 1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x랑 여기서는 7x만 곱해야지 우리 x제곱이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 계산했을 때 우리 여기다 적을까요? 14x제곱이 나오겠죠? 그쵸? 2x 곱하기 7x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 x제곱 될 게 없으니까 넘깁니다. 자, 6으로 넘어가요. 그럼 6하고 어떤 애를 곱해야지 x제곱이 나와요? 그쵸? x제곱을 갖고 있는 애가 있어야지 곱했을 때 그쵸? x제곱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항식에서 3x제곱밖에 없죠. 우리 곱했을 때 x제곱 생기는 게.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우리 플러스 18x제곱 이렇게 쓴 다음에 두 개를 더해서 32x제곱 나오니까 개수가 32겠구나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네, 굳이 다 전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곱셈에 대한 성질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끝입니다. 거의 끝났어요. 조금만 힘내보세요. 이제 성질은 쉬우니까 너무 금방 끝날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진짜 쉼없이 얘기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지금 겨울이잖아요. 더워요. 덥습니다. 네, 이어가 볼게요. 참고로 앞에 제가 필기했던 거 적어 놓으셨어야 돼요. 다항식의 곱셈 부분에서. 자, 곱셈에 대한 성질 나갈 건데 여기는 세 가지 있어요.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아까 다항식의 덧셈에도 있었죠. 근데 여기에는 분배법칙까지 총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분배법칙에서는요. 분배법칙이래. 교환법칙이죠. 교환 법칙에서는요, 우리 다항식 A, B, C가 있을 때요, 예를 들어 A 곱하기 P, 그러니까 다항식 A하고 다항식 B를 곱한 게 순서를 바꿔도 똑같다 인 거죠. 요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결합법칙. 결합법칙도 아까랑 비슷합니다. 우리 다항식 A, B, C를 곱해야 돼요. 그럴 때 A,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C를 곱하든 아니면은 B, C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A를 곱하든 상관없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배법칙이죠. 분배법칙. 분배법칙은 뭐 예를 들어 A 플러스 B 곱하기 C 요거나 아니면은 뭐 A 곱하기 B 플러스 C 요런 애들이 있을 때 우리 분배법칙 해봤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애 있죠. 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C 플러스 BC 하시면 됩니다. 부호는 여기 플러스니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괄호 근처에 또 숫자가 있어요. 숫자? 뭐 다항식이 있어요. 다항식이 있으니까 분배법칙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B 플러스 AC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인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다항식 곱셈에 대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네, 개념은 여기까지 됐겠고요.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 건데 여기서는 안 풀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부터 풀 건데 우리 문제가 조금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14문제가 되는데 다음 영상은 2점하고 3점짜리 풀 거예요. 사실 다들 풀 수 있는 난이도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풀고 그 다음 영상이 또 4점짜리
해설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항상 그 영상에 설명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너무 길었죠?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안녕!